폴란드에 와서 제일 먼저 들린 곳은 아우슈비츠입니다. 저 위에 글씨는 독일어로 노동은 자유를 준다라는 글씨입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면은 나중에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우슈비츠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를 점령한 독일군이 비밀리에 이곳 교외에 거대한 강제 수용소를 건설하여 군 포로는 물론 유럽 각지에서 연행한 주로 유대인 600만 명 정도가 희생한 곳입니다. 하이니히 힘노의 주도로 나치 수치대의 감독 아래 설치되어 1942년 2월 처음으로 폴란드 정치범 728명이 수용되었으며 수용소를 40개 캠프로 나누었는데 피수용자는 강제노동과 영양실조, 전염병에 죽거나 또는 욕실 청결 건강이라는 등 거짓 편말이 붙은 독가스실로 연행되어 학살되었으며 일부는 의학 실험 대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자뿐 아니라 어린이들, 의족한 지체 부자들까지 학살된 근거를 눈으로 확인하니 말이 막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학살에 사용하는 약품은 사이클론 B라고 하는데 살충제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독약이라고 합니다. 등산용 버너에 사용하는 가스통과 비슷하게 생긴 한 통을 가지고 400명을 죽이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뿐이 안 걸렸다고 하니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학살할 수 있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지체 부자유자 등 장애인은 페놀 주사로 학살을 했고 머리카락으로는 직물로 사용하여 옷을 만든 흔적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가방, 머리카락, 의족, 안경 등을 눈으로 보고 설마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수용되면 평균 수명이 2, 3개월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2명이 함께 학살된 사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용소에 들어오기 전에 75kg에 160cm의 폴란드 여인이 25kg이 된 근거, 하루에 1500칼로리 열량으로 생활한 근거, 화장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기 전에 유대인 여학생이 검정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모습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고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수용소는 3수용소까지 있었으며 아우슈비츠가 설정된 장소로 선정된 이유는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는 폴란드에다가 외곽지역 작은 마을이며 철도 요충 지역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이드는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히틀러가 유대인을 싫어한 이유는 미술을 좋아했던 히틀러가 미술대학에 입학을 위해 시험을 쳤다 낙방했는데 시험 감독 7명 중 4명이 유대인으로 유대인 때문에 낙방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여자친구가 유대인 남자에게 시집을 갔으며 사랑하는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입원한 후에 사망한 병원 의사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아우슈비츠는 1945년 1월에 소련군에 의해 해방이 되었으며 이후 박물관과 기념관으로 전환이 되어 오늘날까지 홀로코스트의 참혹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전달하는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수용소장을 교수대에 처한 장소입니다. 화장장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수용자들이 낙서입니다. 신발도 보입니다. 이 가스통 하나로 400명을 15분에서 20분 안에 학살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우슈비츠를 떠납니다. 폴란드 크라쿠프 중앙광장에 왔습니다. 유럽 최대의 중세 광장 중 하나로 13세기에 조성된 이 광장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크라쿠프 구시가지의 핵심이며 다양한 역사적 건축물과 문화적 명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성 마리아 성당은 고딕 양식의 아름다운 성당으로 내시 정각에 울려 퍼지는 트럼펫 신호인 헤이날 마리아츠키로 유명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건축물로는 르네상스 양식의 직물회관, 14세기에 건설된 고딕 양식의 시청사탑, 폴란드 국민의 시인 아담 미츠키에비치를 기리는 기념비 등이 유명합니다. 형과 동생이 건축했다는 성 마리아 성당입니다. 소금광산 입구에 왔습니다. 비엘리치카 소금광산은 13세기부터 소금을 채굴하기 시작하여 7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지하 9층, 총 길이 300k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만든 지하 호수에 예배당, 조각상 등 놀라운 예술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 킹카 예배당은 소금으로 만든 샹들리에와 제단으로 유명합니다. 소금 광산의 독특한 환경은 호흡기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어 투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금광산 지하 101m 깊이에 있는 킹카 성당은 소금광산의 하이라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19세기 말 광부들은 킹카 공주를 기리기 위해서 101m의 거대한 암염 동굴에 킹카 성당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킹카 성당은 3명의 광부가 70여 년에 걸쳐 정교하게 조각한 소금 조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당 내부에는 소금으로 만든 쌍들리에 제단, 조각상 등 놀라운 예술작품이 가득합니다.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소금으로 조각한 부조는 킹카 성당의 대표적인 볼거리입니다. 킹카 성당은 뛰어난 음향 효과를 자랑하며 종종 콘서트나 결혼식 장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킹카 공주 이야기는 킹카 공주는 13세기 헝가리의 공주로 폴란드 공작과 결혼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킹카 공주는 결혼 지창금으로 헝가리 마르슈 소금광산의 소금을 폴란드에 가져왔다고 합니다. 킹카 공주가 폴란드에 소금을 가져온 후에 비엘리치카에서 소금광산이 발견되었고 사람들은 킹카 공주를 소금광산의 소성인으로 숭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당 내부의 사진 촬영은 허용되지만 후레쉬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당 내부는 연중 14에서 16도로 유지되므로 따뜻한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킹카 성당은 인간의 놀라운 창의력과 예술성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유명한 최후의 만찬입니다.
소금 광산 내 공연자입니다. 소금 광산을 떠나 바벨성에 왔습니다. 바벨성은 왕들의 공식적인 거주지였으며 성 내부에는 왕실의 보물, 무기, 예술 작품 등 다양한 역사적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쿠판에는 폴란드의 겨울 수도라는 별명을 가진 아름다운 산악 도시입니다. 테트라 산맥의 그림 같은 풍경과 활기찬 문화,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어 폴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다음 여행지 헝가리에서 뵙겠습니다.